겸손을 잠깐 잃고 가다가 진짜 힘듦이 딱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가수들마다 하는 친구들도 잘 안 되고 투자금 회수가 다 들어가고 가지고 제가 다 막 해주고 메꿔야 되고. 그때 완전 엎드렸어요 진짜.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잠시 미쳤었구나 이거. 또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15년, 16년 딱 그럴 때부터 그냥 현대교회를 막 이제 들어갔어요 다시.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떨어진 높이만큼 다시 하늘로 치솟아 오르게 되죠. 네. 우리가 인생에서도 바닥을 치게 되면 그 높이만큼 떠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오실 분도 바닥에서부터 저 위까지 지금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네네. 저는 유명한 분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분 엄청 유명한 분인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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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오신다고요? 수액이 수익 있으신데? 걸음걸이에도 수익이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같은 업계신데 네. 초면이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요? 만날 일이 없었어요. 말이 그죠?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별일이 선배님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방송에서 많이 봤던 분이고. 네네. 그치, 저도 이쪽 한 20년 그죠. 됐는데 일한지 예. 한 번을 못 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신기하게. 업장이 겹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랬던 시대도 좀 다르고 저는 또 좀 방송으로 뵀지만 뭐 저 친한 이제 손재창 씨나 네네네. 오연수도 이제 같은 회사에 있고 해서 저는 소식만 전해 듣고 네네네. 직접 뵌 적이 없네요. 네, 맞아요. 첫인상 서로 어떠신지 한번. 뭐 서로 인사는 알고 있죠. 저 네네. 방송을 통해서 뵀으니까. 네.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을 다 작곡하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서로 예. 막 궁금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비법이나 그런 곡을 어떻게 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던 우리 노래도 있어요? 서로는 서로끼리 궁금한 건 없죠. 없어요. 우린 다 알죠. 알고 서로. 있으니까. 아니, 주방장들끼리 만나면 네, 맞아요. 대충 먹어보면 너 소스 뭐 썼구나 나는 이거 썼는데 이런 게 서로 알듯이 그죠? 그런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진짜로. 예, 우리는 궁금한 게 없죠. 말 안 해도 네, 어떻게 알죠. 되는지 다 알죠. 예. 우리만 모르는 제3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 그럼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정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정말 히트곡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알만한 곡 예, 중에 대표곡. 제가 추려봤습니다. 빅뱅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좋죠. 손담비의 미쳤어. 토요일 밤에. 토요일 너무 좋죠.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시스타의 마보이, 소쿨,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AOA의 심쿵의 짧은 치마 선미의 보름달 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정말. 많죠. 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명곡이에요? 아니, 냄새가 많이 나죠? 아니, 네. 근데 제가 이거 가늠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예. 그러면은 그 당대의 최고 이거고 이 당대의 최고 이거네. 이쪽이 더 날 거예요. 지금 저보다. 이게? 예, 이쪽이 더 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모자도 명품 쓰고 오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뚜껑도 명품이잖아요. 역시 뭐 메이커로 들으신 게 자신감이군요. 우리 작가분 얘기 들었더니 우리 작가분이 이제 용감한 형제에게 섭외 연락을 딱 드렸더니 네. 용감한 형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건 무슨 일이에요? 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나오고 나서요. 예. 이제 힘든 일도 겪고 막 했지만 네. 이제 좋은 일도 사실은 되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방송에 섭외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예. 제가 신사옥을 하나 이제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좀 더 큰 데로 이제 움직이려고. 예. 근데 그게 완공되는 시점이 12월이었어요. 올해 정도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모두 비전이나 이런 거를 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니 예. 이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섭외 왔을 때도 죄송한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해보고요. 라고 하고 있다가 이게 거의 다 이제 딱 끝나갈 때쯤 맞춰서 전화를 드려야지 했는데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님은 1년 전부터 계속 섭외를 하고 계셨죠. 아, 그랬군요. 근데 이때가 딱 돼서
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오셔서 제가 해외 출장 갔을 때 예. 한국 가서 연락 드릴게요 해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내용이 딱 들어보면은 네네네. 지금 이 기독교 방송계에서 네. 이 진짜 너무 지금 귀한 이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하필 다른 방송도 많이 연락 갔을 텐데 네.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 새롭게 호스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그 몇 년 전에 녹화를 하고 네.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꼭 다시 또 이곳에 불러주시면 이걸 한번 더 와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긴 다 이제 제가 뜻이 있을 때 오는 거라서 그래도 좋은 일이 좀 생기고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대중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때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때가 지금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해봤는데 또 가서 하라는 식으로 또 하셔서 네. 기도했는데 새롭게 해서 가라고. 아니, 여기 마음을 주셨죠. 녹화를 하라는. 네. 아무튼 뭐 신사옥 글자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아, 좋아요. 신사옥. 아, 좋습니다. CBS도 빨리 신사옥 어떻게 좀 어때 소개 올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또 지난번 간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다라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음악을 할 수 있고 내가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기적이다라고 간증을 해주셔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신사옥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아, 네. 그게 제일 궁금하다. 예. 아 근데 제가 여기 조사해 본 바로는 두 분이 약간 평행이론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두 분 다 그 아역 배우 출신이시라고. 아 그래요? 아 언제 어떤 역 어떤 걸 하셨어요? 이제 국민학교 시대잖아요, 저도요. 네.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니 나이가 국민학교라고 부를 때였어요? 저 국민학교 때였죠. 아 그래요? 네, 어. 국민학교 때요, 전요. 예, 저도 국민학교 때예요. 네, 그러니까요. 국민학교 예. 때. 저는 저도 국민학교인데. 네, 맞죠. 예. 그 70년대 쪽은 예, 국민학교죠.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학교에서 신문이 이제 올 때예요, 그때는. 예. 그 학교 신문이 올 때인데 거기서 보고 연기자 무슨 아역 배우를 뽑습니다라는 네. 광고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학원에서 하는 거. 그걸 보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해서 네. 근데 어머니가 이걸 왜 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를 되게 이쁘게 입히셔가지고 손잡고 같이 갔어요.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 아직도 기억해요. 강남 고속터미널 예. 건너편에 있는 중앙학원이라는 데를 예. 등록을 해주셨어요. 가서. 예. 연기학원.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왜 그랬지? 그걸 왜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고 싶었는지. 예. 가가지고 다음날 그렇게 데려가시고 거기서 오디션 보고 예. 뭐 오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학원이니까 네네네. 뭐 학원비 받으려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끊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거기를 그 어린 나이에 버스 번호도 기억나요. 567번. 567을 타고. 나도 567 탔는데. 네. 중국동 사셨어요? 저요? 네. 중화동이에요, 중화동. 아니 5, 6, 7번이 여러 군데 가잖아요. 아, 그렇지. 예. 근데 그쪽 라인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타고 5, 6, 7을 타고 계속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1년 정도 만에 오디션도 많이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역 배우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이 됐죠. 됐어요? 조연, 캐스팅 주연.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영화는 많이 나갔죠. 어린 내일은 영화. 챔피언. 아. 그때 뭐 전윤성 감독님도 만나고. 아 그래요? 내일은 그러다 챔피언이면 보니까- 심영래 선배님 나오던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아. 그러다 보니까 충무로에서 약간 좀 이제 연기 잘한다는 얘기를 좀 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도. 네네네. 그래서 예. 뭐 심영래 씨도 저한테 막 뭐 영화 찍을 때 부르고 예. 그때 그 당시 짬뽕 맹구 네, 하시던 네, 이창훈 예, 예, 님도 부르셔서 저도 나가고 예. 그래서 조연 주연을 좀 많이 했어요. 한 2, 30편 찍었나? 많이 찍었네요. 네, 한 2년, 3년 동안. 어휴, 엄청 많이 2년, 찍었네요. 3년 동안 어린 영화를 많이 찍었죠. 그 당시에. 근데 조금 의외인 게 사실 요즘에야 정말 연기만 잘하면 됐지만 예전에 솔직히 영화 주인공 얼굴들이 있었잖아요. 뭐래? 연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뭐랄까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귀엽고 그냥 아역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아, 왜 아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 얼굴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얼굴인데 초등학교 때 생각을 좀 하고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과드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 안 하고 네. 되게 예. 귀엽다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저는 근데 부끄럽죠 그때 보면.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제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이에 그거를 하려고 어떤 용기를 내가 있었지라는 그러니까 게. 예. 어린 나이에. 근데 그러다가
한 1년 쉬다가 안 하다가 6학년 때까지 안 하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에 심영래 씨가 감독님을 하시는 무슨 핑크빛 깡통이라는 핑크 뭐요? 뭐지? 핑크빛 깡통이라는 핑크빛 무슨 깡통. 성인 영화를 찍으시는데 진짜요? 거기에 막 김영자 선배님도 나오시고 진짜로 근데 예, 되게 좀 잘 찍으시려 그러니까 하셨나 봐요. 성인물인 거죠, 성인. 그러니까 성인물도 약간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김영자 선배님의 아들로 나온 거예요, 제가. 영식이라는 거로. 근데 막 되게 불량하에 막 이런 거였는데 예. 그거를 저희 집에 직접 섭외를 하셔가지고 제가 갔죠. 네. 그 영화를 찍었죠, 이제. 예. 근데 불량 그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물 그때 만났다, 막 물 만났어. 뭐 되게 아무튼 그 역할이 되게 좀 파격적이었어요. 약간 예. 막 욕도 하고 막 어린 예. 나이에 담배도 태우고 그러니까 불량한 청소년 불량한 역할. 청소년. 예, 예. 근데 그걸 되게 잘한 거예요, 제가. 예.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제 아버지가 안 시키셨어요. 충격받으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애한테. 그 전부터 이제 끼가 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갈수록 이제 발라당 까진다고 생각하셨나 봐. 맞아요. 제가 약간 너무 그 영화를 보고 약간 충격도 받으셨나 봐. 아, 그 역할이 너무 세서. 센데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도 약간 이제 거리를 멀게 그렇죠. 두고 이러니까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그만 시키라 그러죠. 어머니랑 아버지랑 되게 많이 싸우셔서 제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랑 똑같네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저도 어머님이 저 데리고 항상 갔는데 아버님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릴 때 애 공부시켜야지 그런 거 시키면 바람 맞아.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엄청 주변 분들이 말리셔서 저도 어머니 아버님이 엄청 싸우셔가지고 엄청 싸우셨어요. 저 첫 주연 영화를 캐스팅이 됐는데 그 촬영 가는 날 아버지가 어머니 거의 이제 집안이 다 풍비박살 날 정도로 부서지면서 못 가게 하셔가지고 제 첫 주연작을 못 하게 돼서 저도 그때 꿈을 접었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아마 그랬나 봐요. 네, 아버님들은 다 신기해요. 못하게 하고 맞아요. 엄마들은 신나서 다니시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학교 잘 안 가고. 신기하네. 저도 안 예, 갔죠. 그랬었어요. 아니, 네. 근데 혹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있었겠죠. 아니요. 당시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예.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렇게 막 했는데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예. 그냥 오히려 저는 이제 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하긴 너무 일을 했구나. 너무 일을. 그럼 이제 학교에서 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싸라고 해서 좀 알아봐주고. 인기 있는 친구였겠네요. 여러 그렇죠. 작품 나오니까. 스타.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엄청 그죠. 인기 많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영화 중고등학교 찍는 애 뭐 예.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인 거야. 네네. 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고 뭐랄까 인싸처럼 돈도 있고. 어디 가나 인기 있는 친구였을 것 같은데 왜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고 나서요. 예.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졌어요. 제가. 아. 예. 아버지가 못하게 해서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거는 그만뒀고 네.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했고 예. 공부를 해보려고 했고 예. 괜찮은 성적을 한번 받아올 때가 좀 있었어요. 막 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잔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 좀 이제 좀 단기간 벼락치기 해가지고 하는 예. 머리가 좀 좋은 친구. 예. 그래서 괜찮게 성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갖다 주면 아버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야. 아 왜요? 저도 그때 잘하기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근데 잘하기로 하셨나? 계속 그렇게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예. 어머니는 그냥 좀 좋아하시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상을 진짜 많이 탔거든요. 예, 근데 뭐 일기상 타고 뭐 독후감상 타고 막 뭐 많이 탔어요. 예. 근데 중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별로 제가 상 받아놓은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제가 이제 사춘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좀 이제 머리도 크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저도 불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갈등이 좀 생기고 예. 왜 나한테는 이렇게 따뜻한 말도 없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심을 안 줄까? 우리 엄마만 이렇게 하고 뭐 나 진짜 주소왔나 막 별 생각 다 들 정도로. 네. 근데 아버지가 형한테는 되게 잘했어요. 간다주고 진짜 막 이제 장남이요? 장남. 아. 그게 있으셨어요. 예. 아버지가 장남으로 크시고 아. 또 어머니 안 계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일하셔 돈 버시고 하셔서 예. 이제 지금은 알지만 예. 그러니까 장남이 잘 돼야 되고 장남이 집안을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세셔서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유별나게 좀 튀거나 좀 이렇게 형보다 좀 우월하게 약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좀 인정을 안 하셨어요, 저를.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상처가 조금씩 계속 이제 쌓이고 있었고. 예. 네.
아픔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받은 상처가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됐군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감소 예. 됐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인성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 뭐 그러잖아요. 친구들 잘못 만나서 뭐 네가 망가졌고 내가 망가졌고 뭐 부모의 뭐 직책 뭐 질책과 이런 거로 내가 지금 엇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저한테 그런 기질이 좀 있었다고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요.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네. 엇나가기 시작한 것도 제 자신 자체가 그렇게 됐던 건 있었지만 네. 아버지에 대한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예. 그게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졌으니까 더 네. 예, 그런 사춘기 방황 시절에 네. 네. 집에 들어가는 것보단 오히려 밖에서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았고 예. 집에 들어가면 이제 벽에다 대고 할 얘기 없는 내가 돼버렸으니까 저한테는 예. 네 그런 시절을 이제 보내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은 정도가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흔히 우리가 만난 등짝 스매싱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어요. 진짜요? 이거 방송 최초. 때려서 맞았어. 망치로 맞아가지고 막 아 진짜 112로 걸고 바로 걸어. 112에다가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망치를 휘두르시기만 한 거야? 아니면 진짜 맞은 아니, 거야? 진짜로 맞았지. 맞았어요? 혈관이 막 다 터지고 그랬으니까. 아 진짜. 신고할 만하네.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프채랑 그 등산 이렇게 할 때 잡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아시죠? 위에 잡는 거. 알죠. 그게 네. 망치잖아요. 망치죠. 밑에 이렇게 된 거. 예. 그거로 그때 막 맞아가지고 막 이게 혈관이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때. 진짜. 아,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크게 잘못을 한 거죠, 일단. 왜 잘못을 했죠. 예. 뭔 뭐 잘못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못을 했죠. 그렇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집에 3일 만에 들어오시고. 뭐 그렇죠. 집도 나갔다 오고 그렇지, 막. 그렇지, 예, 많이 맞을 짓을 했죠. 근데 하지만 또 그것까지는 아니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가 잡혀가지고 많이 나죠. 들어오고 막 그랬죠. 집 나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아, 네네네. 그때 막 뭐 술 먹고 아버지한테 횡포도 부리고 그랬어요? 아, 그래도? 그게 아니고 예. 제가 중학교를 이제 그러다가 그런 갈등이 좀 심해지고 하다가 17살 때 고등학교를 갔다가 그만뒀어요. 아, 자퇴했어요? 네네네. 예. 바로 1학년 때. 예. 그리고 그때 뭐 이제 입학식 때도 제가 안 가가지고 어머니도 많이 우시고 막 이러는데 예. 학교에 대한 흥미가 사실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집에도 가기 싫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만 이제 학교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집에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2층에 사셨거든요. 네. 근데 1층에도 이제 저희는 할아버지 때문에 예. 세를 안 주고 이제 저희 아버지 자가였는데 예. 구석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주방에 쪽방 하나가. 예. 저는 거기서 지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인데 예, 인간 후배들. 그러니까 집에 가족에 대한 그거를 못 받은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저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게 불편하고 아버지 뵈는 게. 근데 거기 있으라 해서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봐야 맨날 혼나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구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방으로 이제 또 보내줬어요 아버지도. 아버지 사실은. 보냈고. 네, 예. 뭐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하실 때도 뭐 혼자 이제 먹게 되고 거의 웬만하면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죠 저한테는. 예. 예. 그러다가 더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예. 근데 저도 너무 이제 힘들었겠죠 그게 그 시간이. 네. 저라고 이제 마음 편했겠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네. 친구들은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는 이제 가족으로 대우도 못 받고 네. 어머니는 매일 속상해서 울고 예. 저는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만나면 패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터져 나와 들어오고 상처 나와 들어오고 그 1층 방에서 혼자 빈속에 예. 소주를 그때가 17살 후반이었나 18살 되게 초였는 것 같아요. 그 진로 순주 그 당시 550원이었나요? 그때 독한 거였어요 아마. 뭐 가격까지 사 먹은 적이 없어. 그때는 그래도 뭐 어머니한테 뭐 얘기하면 그래도 1,000원, 2,000원, 몇천 원은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너무 양심은 없지만 네. 그날 사실 양심도 없잖아요. 그냥 학교도 네. 안 다니고. 근데 그거 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막 다 마셨던 것 같아. 네. 방에서 술이 취할 정도로. 예. 그렇게 다 마시고 취해서 단판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나한테 이러지 마라. 아니 이러지 마라가 아니고 이제 제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고 그렇죠. 싶어서. 왜냐면 그때 막 이제 막 팔에다 제가 자해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예, 혼자 막 뭐
너무 외로운 것도 있으니까. 네네. 혼자 제가 택한 삶이긴 하지만 눈을 떠보고 나면 친구들은 학교도 가고 뭐 네네. 다 뭐 자기들 할 일이 있어서 저랑 되는데 저는 혼자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제 자신이 그래도 1년 가까이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제 자신이. 네네. 제가 택한 길이지만 예.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서 막 울면서 이제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피가 막 나는 상태에서도 어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 나도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예. 혹시 길이 있거나 뭔 방법이 있으면 날 좀 가르쳐줘라. 제가 사실은 택한 길인데도 예. 여쭤본 거죠 이제. 그렇게 예. 하소연을 한 거죠. 예. 꼭 아버지가 저렇게 만든 것처럼 핑계를 예. 대듯이 예. 이제 그 한을 막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택불 안 해주시는 거야. 다른 얘기만 하고. 근데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그렇죠.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든 거야. 예. 그래서 그냥 한없이 울기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힘들다 얘기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다시 또. 그러니까 뭔가의 변화를 한번 주고 싶어서 올라갔던 자리가 그냥 쓸데없는 말이 돼버린 것 같은 상처만 더 깊어진 날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다시 제 방으로 가서 예. 일단은 술이 넘쳐가지고 그날 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예. 이렇게 집에다가 의자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택한 삶이고 네. 어제가 아버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혼자 이제 한번 나가서 진짜로 한번 움직여보자 해서 가출했어요? 출가네 그 정도쯤이게. 일단은 뭐 나가서 가출도 아니죠 그때는요. 그 전에 뭐 중학교 때도 이미 뭐 하고 나갔으니까. 그랬으니까. 근데 가출이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저한테. 그냥 나갔다가 제 마음대로 그냥 새벽에 아무 데나 들어와도 되고 거기는. 그리고 뭐 대문이 잠겨 있으면 뒤로 들어가는 문도 있으니까 뒤로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가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는 그때는. 그래서 나가서 뭘 할지 일자리도 알아보고. 예. 예, 제 주위에 또 막 그런 형들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울리면서 예. 이제 취직도 하게 된 거죠. 어떤 곳에 어디에 있어요, 취직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주점이라 그러죠. 네네. 룸사롱, 뭐 주점, 뭐 이런 술집 이런데 아, 거기서 뭐 서빙부 그랬어요? 미성년자가 아니요. 됩니까? 불법이야. 그때는 나이를 딱 속이고 하죠. 그때는 미성년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 제가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니까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원래 취업도 안 되지만 그냥 다 뭐 그냥 하는 서빙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영업부장 이런 거 봤었어요. 영업 때? 부장을? 네, 그때 19살 때. 영업부장.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랑 진짜 어울려서 제가 좀 유명했어요 그때. 그래서 좀 뭘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상이. 카리스마. 그런 좀 진짜 그런 쪽으로 네. 좀 유명했어요. 아무튼요. 예. 아 이거 그런 그러니까 쪽. 일반 뭐 청소년 친구들이 아니고요. 예. 좀 그쪽 현역으로 해서 좀 가서 이렇게 아, 움직여 보려고. 조직에. 예. 네, 그런 쪽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보려고. 그냥 어깨 형님들 하는 거 그대로 네, 다 하려고. 그래서 했다는 형들을 거죠. 그런 형들을 다 만났죠. 이제 만나서 그냥 그 형들하고 하는데 똑같이 하신 거네요. 선배들이랑. 예, 그래서 그렇게 그 형들이랑 지내게 되고 그럼 가게에서 이제 뭐 아가씨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관리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가게 관리한 거죠. 뭐 가게 이제 관리하고. 막 진상 나고 돈 안 주고 하는 사람들 돈 받아오고. 돈도 받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돈도 벌게 되고 네네. 이제 제 삶을 그거로 이제 생각하고 살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 그거에 만족하게 되고. 너무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예. 네. 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의 용감한 형제 유명한 작곡가까지 완성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광고 하나 보고 올까요? 그럴까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계속 얘기를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지 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머니 생각만 계속 나요. 그래요. 이제 어머니 그 눈물 많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어떠셨을까? 어떠셨을까? 매일 우시고 그랬겠죠. 달래다가 달래도 보시고 또 혼도 내시고 또 달래 보시고 혼도 내시고 그걸 반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러셨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거 움직이고 그런 쪽으로 돈도 벌고 이런 거를 어머니 좀 아셨죠. 네. 항상 이제 더 불안해하시고. 그때도 어머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내 아들 위해서. 네, 그럼요. 왜냐면 유치원도 이제 저는 교회 유치원 다녔잖아요. 동문 유치원이라고. 예. 어머니가 이제 그쪽으로 항상 저를 예. 계속 이제 바라셨는데 제가 자꾸 이제 엇나가니까 예. 기도는 한 번도 안 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제가. 그렇죠. 네.
그럼 어때요, 형제님 어때요? 그냥 미래에 대한 좀 뭐 고민이나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런 전혀 없으셨겠네요. 아니요. 저는 그건 되게 심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제가 믿는 건 기독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뭐 이제 중학교 때 되면은 예. 친구들끼리 멋으로 막 그 십자가, 아니요 염주 막 이런 염주. 그 불교 같은 걸 막 차고 뭔지 해요. 알아요. 야광색으로 된 거. 그냥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안 찼어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도 집에 기독교인데 그런 거 막 멋으로 차고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근데 예. 야광색으로 막 유행하고 막 네네, 그러는데 있었어요. 예. 저는 그런 것만 창문만 차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예. 근데 막 교회를 가고 막 이런 거는 가끔은 진짜 갔지만 하나님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 뿌리가 있었군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죠. 네. 그때는 너무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았고 예. 어머니의 그냥 기도 그냥 뭐 주위에서 보는 우리 집안에 그런 것만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17살 때 꿈도 한번 꾸고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학교 그만두고 방황하던 시절에 꿈에 한번 나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네. 어머. 눈이 이 눈 막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 장님이 될 정도로 제가 너무 큰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요만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 뭐 그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라는 엄청 웅장한 말씀으로 빛에서 그래서 제가 강동철이야 이거를 한 100번을 넘긴 것 같아요 꿈에서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작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예.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오셨나 보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죠 그때. 근데 그때도 아 뭐 그냥 이런 꿈을 나한테 꿨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아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오셨었구나. 네. 신기하네라고 하고 내 삶을 그냥 또 살았던 거지. 예.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업장 그렇게 관리하러 가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예. 막 크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작은 어머니는 되게 신기하다 그랬고 저한테.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도 신기하다 그랬고.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알고 있었죠. 예. 아니 그럼 저는 여기서 바로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갑자기 작곡이라는 세계로 접어드셨을까요? 이게 스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네네.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냥 뭐 맥주 마시러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주변에. 근데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네네. 거기 음악을 틀 수가 있어요. CD를 넣고 틀 수 있거나 네네. 뭐 지금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CD를 넣고 틀 수 있는데 거기서 DJ 하는 동생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 친구 하나가 틀었던 음악이 사이프러스래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네네. 얘기는 사이프러스 음악을 딱 틀었는데 그 전에 저희 형이 몇 번 들려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걸 사실은 그냥 뭐 무시하고 있다가 네. 그날 거기서 크게 들었던 그 음악이 되게 세게 왔어요 저한테. 예. 뭔가 이상하게 왔어요 그냥.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약간 갱인데 네네. 막 자기들이 가사도 쓰고 네네. 랩도 하고 비트도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는데 그게로 돈도 벌고 네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막 이슈도 되고 네네네. 막 사회적으로 사랑도 받고 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딱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말고 예. 이걸 나도 해보면 저도 이제 막 그냥 평범하게 산 건 아니니까 네.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다 쓰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진짜 문득 왔어요. 예. 정말 왜 그 생각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다음날 다 그만뒀어요. 진짜로요. 일을 다 그만뒀어요? 네. 가지고 있던 돈 조금이랑 저희 누나한테 얘기해서 나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처음으로 한번 생겼는데 네.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근데 누나도 저희 누나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집에는 얘기하지 말고 네. 카드 좀 빌려줘라. 네. 나중에 시간이 돼서 잘 되면 꼭 갚을게. 예. 그래가지고 누나 카드랑 제가 갖고 있던 돈이랑 해가지고 낙원상가를 갔어요. 제가 네네. 묻고 불어서. 네. 그래서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고 예. 그 당시에 유명했던 K-워크 프로그램을 네네네. 사야 된다. 예. 음악을 만들려면 컴퓨터에 예. K-워크 프로그램을 깔고 네네네. 그 키보드 하나가 소리나는 미디 인터페이스라는 걸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 나무상가 돌아다니면서 미디 하는 데 갔는데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꽤 비쌌어요.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정품 사면 안 되는데 그 돈이 아니 정품을 사야 되죠. 그때는 돈이 없으면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거 쓰고 좋은 악기를 사더라고. 근데 저는 몰라서 네네. 돈이 없는데도 네네. 정품을 여기 사고 몰랐어. 예. 그리고
건반 미디 소리 나는 128개 정도 소리는 미디 인터페이스 되는 네. 키보드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키보드. 키보드 하나랑 미디 인터페이스 그때 5만 원짜리인가 그거 해가지고 컴퓨터랑 해가지고 딱 맞췄어요 그걸.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깔아준 거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걸. 네. 바로 일주일 정도 있다부터 음. 혼자 해본 거예요. 예, 집에다 갖다 놓고. 기술이나 뭐 이런 게 네.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뭐 네? 하나요?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잖아요. 아예 없죠. 어. 지금도 다 뭐 거짓말이라고 자꾸 뭐 거짓말하네 막 이러는데 진짜로 아예 몰랐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건반 이렇게 잘 못 쳐요 전요. 코드도 잘 모르고 예. 그때 하나하나 다 눌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뭐 이제 공부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영어도 막 되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요 기능을 만들면 요거 있구나 이거를 K워크의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거를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눌러서. 미친 듯이 다 눌러서 망가뜨려 보고 예. 찍어보고 예. 막 건반 롤도 들어가 보고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드럼이 찍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베이스도 찍게 되고 네. 듣는 기능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했죠. 한 2년 정도를. 예. 완전 독학이네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저도 미디 다 그렇게 처음 나왔을 때, 네. 저는 이제 시퀀서 처음 나왔을 때, 좀 그걸로 다 시작을 했죠. 보통들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진짜. 지금은 다 학원도 다니거나 뭐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요즘 뭐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네.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예.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하려면. 예. 근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전요. 그게. 그럼 모르면 이제 맨날 낙원생가 가서 또 물어보고 계속 했겠네요. 하루에 2번, 3번씩 망가졌죠. 아, 계속 컴퓨터 망가지고. 잘못 누르면. 네, 그 컴퓨터 그 당시엔 또 선배님 아시지 네. 진짜 무거웠잖아요. 컴퓨터가요. 무거웠죠. 예. 막 30kg 정도 되고 막 2, 30kg. 진짜. 저 예전에 그거 다 그거 예. 들고 다녔죠. 뭐. 그거 들고 예. 버스 타고 그리고 뭐 돈 없으면 버스 타고 중간 내리든가 어디서 내려서 걸어가고 네. 그걸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고쳐오면 또 하고 또 망가지면 또 가져가고. 네네. 이게 AS라는 게 횟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그건 AS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판 데서 그만 좀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니까. 아, 계속 고장나. 아 무섭겠다 나. 아니 왜냐면 그때 진짜 약간- 별거 아니었거든. 그때 약간 영업부장의 느낌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옆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짝만 물어봐도 그렇지. 되는 것도 그렇지. 또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한 건데 이제 모르니까 자꾸 모르지. 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판매 그 하신 분은 미덴 사운드에 계신 분은 그쪽이나 예. 이쪽 사람들은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뭐 하나를 제가 그냥 잘못 잘못 누르는 거. 어. 그런 걸 풀어주면 어. 또 들고 요거였네 죄송해요 가져가고 뭐 사실 죄송할 건 없었죠. 그렇죠. 내가 힘든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거고 근데 그래도 그때 음악 할 때 굉장히 행복했죠. 왜 이걸 이제 만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드디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목표라는 미칠, 것과 미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목표와 꿈과 그 자신감과 아,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이거로 꼭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 길로 가게 해주신 것도 그렇고.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곡을 그러면 그렇게 막 맨 땅부터 시작해가서 시작을 해서 첫 곡이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2년 가까이를 준비해가지고 YG에다가 제일 먼저 데모를 넣었는데요. YG에서 바로 YG. 나왔어요. 아, 바로 YG. 왔어요? 네. YG. 그 YG 당시에는 가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빅뱅이 아니죠. 그 전이 저는 거의 초창기 멤버예요. 아, 테디 그럴 때 네, 원타임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원타임. 원타임 있을 때. 휘성 씨. 아, 그때 완전 초창기 거의. 예. 휘성 씨 계시고. 여자 가수. 렉시 렉시. 이제 데뷔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예. 뭐 그럴 때 제가 들은 건 저도 2002년에 들어가서. 예. 예. 그럼 YG 그때- 데모 테이프를 보냈는데 바로 듣고 네,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왔어요. 네, 같이 일하자. 예, YG가 전화 갔죠. 양군님께서 네, 전화 갔죠. 양군이. 전화 가지고 그때 어떤 곡 보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제가 프로듀서로 간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작곡. 예, 아니 작곡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뭘로? 싱어송라이터로 그 아. 사이프러스처럼 랩도 제가 쓰고 랩도 아, 하고 그래요? 아, 원래 곡도 제가 가수 만들고.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 예, 싱어송라이터로. 곡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힙합을 그걸, 넣으셨군요. 예, 8곡 정도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완전 신선하다고 이거 어떻게 몇 명이서 만든 거냐 그래서 제가 다 만든 거라고. 근데 약간 좀 놀라시긴 했어요. 그때 막 JV1010이라는 되게
예. 10만 원짜리 악기 갖다가 그 곡을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요. 예. 그래서 바로 레코딩하고 계약하자고 앨범 바로 내도 되겠다고 이거는 그래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사실은 좀. 그때 혹시 그 노래의 가사 랩 같은 내용 기억나세요? 어떤 곡이었는지? 1번이 용감한 형제였어요. 노래 제목이요? 어느 형제. 저희 형이랑 같이 듀오로 한 거라서요. 노래 제목이 그래서, 어느 형제예요? 예, 그래서 용감한 형제, 어느 형제라고 이제 가로 열고 한 가로 열고, 건데 예. 두 형제가 이제 뭐 있었던 일들, 제가 있었던 실제 일들, 네,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막 뭐 사고 치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로 인트로가 시작을 했어요. 진짜 미국의 갱스터 랩처럼 네, 나오네요.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사회적인 불만, 청소년들이 왜 이걸 갖고 지금 힘들어했는지 예. 그 당시 제가 느꼈던. 예. 그리고 뭐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왜 사랑을 그 당시 하는지 뭐 다 그런 얘기, 부모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게 솔직한 이야기들. 그런 8트랙으로 다 나눠서 예. 10대 때부터 20대 가기 때까지의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자전적 얘기. 예, 8개 곡이. 그래서 딱 앨범 내자마자 계약을 바로 했어요, 저는. 예. 여기 몇 살 때입니까? 그게 22살? 1살? 2살? 어, 2살? 그렇구나. 예. 2살, 3살? 모르겠어요.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2002년이니까 예. 20년 전인데 그 전에 이제 계약은 했으니까 네. 그 음악 만들고. 아니 근데 같이 만들 땐 형도 같이 껴 있었는데 왜 형은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갔는데 예. YG에서 이제 가사랑 이런 걸 너무 보고 나서 처음에 너무 신선하고 예. 예.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조 PD는 자기가 놓쳤는데 예. 진짜 여기는 안 놓치고 싶다. 그 정도예요? 네,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랬는데 예.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센 거야. 아. 너무 신선해가지고 뽑아놓고 이제 앨범을 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보니까? 너무 센 거야 가사도. 심히 통과하기도 힘들겠다. 뭐. 너무 센 거야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YG가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야. 우리 때문에. 예. 저라는 놈 때문에. 그래서 2년 3년 동안 또 과정을 또 겪었어요. 또 고치고 수용하고를. 일종의 트레이닝 과정이 생겼네. 트레이닝은 아니고 혼자 이제 예. 어쨌건 YG에 계약이 돼 있어도 YG에서 막 춤을 추면서 연습한 게 아니고 저는 싱어송라이터였기 네, 때문에 네, 네. 작업실도 전 따로 있었고 그냥 회사만 YG였던 거지. 네. 그러니까 소속. 예. 네, 소속만 거기였던 거지. 따로 이제 또 원래 있던 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공장 폐허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음악을 다시 수용하고 있었죠. 막 물벼락도 맞고. 근데 그건 YG도 얘기는 안 하고 혼자 이제 버텨 나가려고. 예. 그렇게 3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앨범을 계속 안 내주니까 예. 저도 지친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작곡가로 먼저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싱어송라이터를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뭐 계속 세련되게 바꿔라 세련되게 바꿔라 그러니까 저도 오기가 생기잖아요. 예. 이제 한 세월도 있고 네. 꼭 성공은 해야 되는데 그 했는데 진짜 노래를 세련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 악물고 또 하니까 예. 그 노래가 이제 렉시 눈물씨 과장하고 트랙이에요. 아프리카 음악. 예. 그 당시엔 이제 사람들은 다 저 음악이 뭐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또 미디 음악을 만들까지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드렸더니 예.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했냐 그래서 예. 이거 그냥 렉시 타이틀 주자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내 거로 하려고 한 건데 전곡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프로듀서로 전향한 거죠. 렉시가 첫 작품이었고. 네네. 저희 형도 너무 힘들어하고 예. 네 그래서 형은 엔지니어 쪽으로 공부하고 저는 프로듀서로 곡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렉시 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빅뱅 네, 마지막 그러다가 뭐 이제 YG 가수들 다 하게 된 다 거죠. 하게 됐죠. 프로듀싱을. 야, 얼마나 좋아요. YG 가수 그냥. 이거 근데 약간 느낌이 그 YG 측에서도 노래는 너무 좋은데 가수를 데뷔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 비볐던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뭔가 재밌는 캐릭터는 맞는데 예. 도안이 뭐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근데 안 하길 잘했다 생각해요. 지금. 그때 했으면 지금 제가 프로듀서로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아니 보통 다 프로듀서 하는 친구들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 가수 싱어송라이터 한다고 기획사 들어가서 하다가 작곡으로 풀린 거예요. 그래도 싱어송라이터를 어느 정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히트곡들을 많이 발표하게 되시면서 네네. 이제 최고 프로듀서가 되셨잖아요. 네네네. 빅뱅 노래 터졌을 때 아주 신났겠어요. 네. 예? 아니, 신나는 것보다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왜 신났습니까? 그러니까 렉시 노래를 계속 하면서도 뭐 그리고 렉시 하늘이라는 노래도 제가 하늘이가 좋았죠. 네, 그거 좀 신선하다고 약간 그래서 그 노래 되게 잘 되고 있을 잘 때 됐죠. 이제
YG에서는 약간 힙합만 하고 있었던 시기에 약간 제가 그렇죠, 히트로닉이라는 장르를 약간 했거든요. 그때 네네.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반대도 많았어요. 그분도 아, 힙합을 해야지 자꾸 왜 이렇게 댄스곡 같은 걸 하려고 하냐고. 예. 근데 저는 이 음악이 되게 힙합이랑 섞이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네.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렉시콘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빅뱅이라는 친구들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약간 신기하고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네.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막 행복하고 이러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신기함과 약간 두려움도 약간 겁이 좀 났었어요. 예.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막.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네. YG는 그때 음악 때문에 YG가 그 후에 더 잘 됐다고 좀 보거든요. 아, 네. 처음에 늘 힙합만 하다가 네, 맞아요. 그때 렉시 나오고 빅뱅 나오면서 음악 색깔이 확 바뀌면서 바뀌었죠. 빅뱅도 갑자기 그때 시부야 K라는 네. 굉장히 그 서정적인 일렉트로닉을 하면서 네. 회사 색깔 이미지가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확 바뀌면서 네, 맞아요. 지금의 YG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예. 1등 큰 공신이네. 역할 하신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원래 어떤 이제 음악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따로 쌓아둔 게 없었는데 아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져다 놓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장르를 뛰어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갑자기 막 떠오르세요? 이렇게 야, 이 음악이야 막 이런 느낌? 선배님도 아실 거예요. 영감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저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의지로 만든 음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 이거는 저는 항상 인정하고 했어요. 저 후배들한테도 내가 잘나서라고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네. 히트곡이 정말 많이 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거기 제 세상이었어요. 거의. 그렇죠. 예, 왜냐면 제가 모든 프로듀서를 다 하고 심지어 JYP의 음악도 제가 만들 정도니까 그렇죠. 프로듀서가 있는데도 선미 보름달 할 때 그렇죠. 10위 안에 제노가 5곡이 막 들어가 있을 때고요. 그러니까 막 8년, 9년, 14년까지 막 계속 이제 그랬는데 예. 잘 됐을 때 그냥 그 거만함과 자만함이 있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음악을 만들 때 모든 감은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악을 만들지도 모르는 친구고 저는 그런 가사나 내용 이런 것도 선배님 아실 거예요. 그 막 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시간, 6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냥 앉아있다 갑자기 뭐가 팍 와요. 예. 제목부터 막 주시던가 맞아. 멜로디 라인 하나 주시던가 그럼 그거를 바로 옮기는 거는 5분, 10분밖에 사실 안 걸려요. 10시간 이틀 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아니고요. 그 수많은 과정은 다 필요 없고 딱 5분 만에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다 해결돼요. 그러면 그 노래가 그냥 따닥 나와서 바로 내면 편곡 과정은 이제 나중이고 예. 잘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노래가 히트가 나고 영감이죠, 진짜로 영감. 그 많은 노래 다 거의 영감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럼 영감이 아니면 어떻게 이건 다 만들어요? 영감이에요. 영감을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요? 가사를 쓰는 것도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이 곡을 5분 만에 만들었어요,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와 하는데 사실은 5분, 10분 안에 만들지 않은 노래는 버려야 돼요. 모든 노래는 10분 안에 만들어져야 딱 끝나는지 하는데 자꾸 막히고 또 하다 안 되고 내일 해야지 이 곡은 보통 쓰면 안 돼요. 없어지죠. 예, 안 그런 돼요. 노래가 나와봐야 안 좋아요. 히트도 안 되고. 예, 그냥 10분 안에 모든 멜로디가 쫙 나오는 그런 곡들이 이제 좋은 네. 곡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신기한 거죠. 예. 그럼 또 다른 질문.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하다가 영감이 잘 안 떠오르면은 이게 작곡을 한다기보다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가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영감. 내일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게 좀 안 믿기는 약간이고.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많이 좋아진 네, 거예요? 많이 많이 좋아진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 하나 만든 아유,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직 멀었고요. 상황 정작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2008년에요. 네. 나와가지고 혼자 음악을 이제 회사를 설립해야지, 네. 회사를 만들어봐야지. 혼자 이제 힘이잖아요. 이제 네, YG라는 게 없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조그만 사무실 얻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 나오자마자 된 음악이 잘 안 됐어요. 네. 사실은 예. 거기 나와가지고 예. 손다비 씨 배드보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쓰고 프로듀싱하고 예. 남자친구도 배틀이라는 친구들도 또 이제 했는데 네.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노래로 근데 안 됐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듦이 오더라고요. 위기감이 저한테. 오죠. 예. 아 내가 YG의 아. 그 그늘이었나? 네, 네.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되게 절망감과 막 모든 이제 그게 왔을 때 두려움도 사실 오고 겁도 나고 예. 그러고 있는데 잠깐 이제 작업실 소파에서 그때는 집도 없었어요. 작업실에 살았어요 그냥요. 예. 집도 없고 뭐 집을 얻어달라고 할 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작업실에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한 7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곡가들 다른 작곡가들 같이 하는 팀들은 저쪽 거실에 있었고 그 응접실 같은데 조그만 데 있었고 전 제 방에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파에 누워서 잠깐 있는데 그때 이제 딱 주님이 오신 거죠. 눈을 딱 감자마자 잠든 것도 아니고 진짜 불 딱 끄고 누워가지고 눈을 딱 감았는데 네. 다리부터 이제 몸까지 머리까지 전기가 쫙 와요. 서서히 와요 정말로요. 뭐 그런 가위 그런 게 아니고 예, 진짜로 예. 쫙 와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밑으로 확 떨어져요. 밑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의 밑에 끝까지. 근데 그때 딱 잡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딱 말씀하셨어요. 네.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줄 것이라고 너한테. 힘들었던 시간 다 알고 있다고. 어머.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눈물을 펑펑 흘렸고 너무 무섭고 너무 예. 두렵고 이게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고 그때는 예. 너무 무서웠어. 왜냐면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을 막 이제 찬양하면서 음악을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네. 그냥 나와가지고 무작정인데 갑자기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선미를 안 거죠. 어떻게 보면 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제가 그때 지금 이제 동생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하늘나라 갔는데 예.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친구들. 예. 예. 그 친구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로. 예. 야, 나 지금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막 예. 미치겠다고 지금 심장이 너무 뛰고 너무 막 흥분된다고 나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딱 하면서 가만히 생각이 딱 든 게 거기 있다가 꺼내주신 것도 주님이고 이 일을 시키신 것도 주님이었구나. 결국에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는 하나님이셨구나. 예. 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그러고 나서 거짓말처럼 8년, 9년 음악이 다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미쳤어. 그거 딱 경험하자마자 바로 미쳤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가 나오고 예. 그 1등하고 미쳤어가 1등하고 막 계속 갔어요. 진짜 그러면서 막 영예, 부 제가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2008, 9년부터. 막 미친 듯이요. 제가 2007년까지 괜찮다가 2008년부터 히트곡이 안 나오는데 여기 계시던 분이 절로 가셨네. 그분이 좀 더 계시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여서. 네, 여기 때다 들어갔어. 난 그때부터 없더라고요. 나 진짜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여기. 글로 옮겨갔네. 네, 신기했어요. 와, 아니 진짜 두 번 만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두 번째 때는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네. 막 두려운 마음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이러고 있다가 인간이 되게 나약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인간이니까 자만하기 시작해요 제가. 네네네. 교회 믿음을 갖고 이제 뭐 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 가다가 말고 네. 그냥 어머니 얘기 듣고 그냥 뭐 나 이런 거 봤어. 근데 진짜 이렇게 됐잖아. 어머니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주님한테 더 해야지. 알았어요. 말만 하고. 네. 뭐 오히려 좀 변한 거는 작업실에다가 그 주님 말씀 뭐 성경 말씀 돼 있는 거 하나 걸어놓은 정도. 네 시작은 솔직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네. 걸려있죠. 그거예요. 그런 뭐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거죠. 축복이나 이런 거를 주신 거를 네. 하나 걸어놓은 거 정도. 그리고 8년, 9년, 10년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예. 그 자만하게 되더라고요. 네. 교만하게 되고 그런 게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 겸손을 잠깐 잃고 가다가 네. 진짜 힘듦이 딱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어떤 힘듦이었습니까? 14년도에 네.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막 가고 자만도 있고 네네네. 막 거만하고 그래. 14년도에 건물을 이제 신사옥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처음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네. 건물을 4억을 이제 올리기 제가 시작한 거죠. 예. 음악을 해서 이걸 올렸잖아요. 예. 멋있다. 그리고 외부에 이제 투자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네네. 배우들도 이제 하게 되고 네네. 매니저먼트를 크게 한 거죠. 예. 근데 그때 사실 그 생각은 했어요. 이 건물을 지은 것도
이게 어떻게 내가 한 거지? 말이 안 돼. 예. 하느님이 하신 거지. 예. 그 생각을 하면서도 또 거만함과 자만함이 좀 계속 공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회사가 되게 힘든 상황이 왔어요. 14년 이제 배우 하면서 15년 너무 힘들어지고 예. 가수들만 하는 친구들도 잘 안 되고 예. 투자금 회수가 다 들어가고 가지고 제가 다 막 해주고 메꿔야 되고. 그때 완전 엎드렸어요 진짜. 아. 잘못했구나 이거. 예. 내가 잠시 미쳤었구나 이거. 예. 또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15년, 16년 딱 그럴 때부터 그냥 현대교회를 막 이제 들어갔어요 다시.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예. 네.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탁 들어간 눈물이 막 그냥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 예. 뭐 그냥 울러왔나 저 새끼 뭐 이런 정도로 막 누가 욕할 정도로 저한테 들어간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다 가셔도 못 나오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신실하게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좌절을 주세요. 예. 완전 엎드렸어요 진짜로 잘못했다고. 그때 어떤 회개가 나오던가요? 뭐 많은. 자만한 거, 예. 교만한 거, 거만한 거, 네. 모든 나의 방탕한 생활, 예. 그리고 내 자신을 믿었다는 생각, 예. 뭐 모든 게 다 회개예요 그냥. 그때 많이 깨달았죠 진짜로 완전. 네,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서 계속 뭐 기도말도 쓰기 시작하고 이제 예. 잘못됐구나 이제. 오로지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건 없구나 그래서 붙잡고 갔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생활도 좀 달라지고 변화도 되고 바짝 어른들인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저는 쭉 갔어요. 쭉 갔어요. 네, 봉사도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했고 그때 막 기도로 이제 말씀을 또 드렸죠 제가. 정말 절실하게 막 말씀을 드렸죠. 예. 이 회사에 위기는 몇 번 왔었어요 계속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셔라. 다는 못하겠지만 하나님하고 약속한 봉사나 제가 이제 나눔 기부하는 거나 이런 거는 꼭 하겠다 내가 진짜. 예. 그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럼 16년 초에 되게 좋은 일이 좀 생겨서. 그래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일이 회사에게 그 뭐 이거저거 많이 풀렸어요 이제. 네.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돈을 막 네, 해결되고. 투자도 좀 예, 들어오고 네, 어려웠던 것도 끄게 네.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14년 15년도에 막 해가지고 했던 거를 이제 투자 받았던 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를 갚지 못해가지고 막 있을 때 예. 제 갖고 있는 뭐 건물 하나를 팔게 하시더라고 또. 예. 그러니까 융자 같은 걸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 거기다가. 예, 예, 예.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갚아가지고 담보로 제공해서 네, 제공이 빌려서, 돼서 해서 그거다 갚고 회사가 좀 괜찮아지려고 할 때 또 힘들려고 할 때 이제 투자를 또 들어오게 하셔서 네 16년에 다시 회사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신기해요 그냥 항상. 예. 그걸 또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예. 뭐 낙원산 가가지고 도시락도 나눠드리고 이제 봉사도 더 많이 시작하게 되고 저도 그래서 그거는 지키고 있어요 계속요. 어르신들한테 몰래 보내고 예. 예. 하는 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일기를 언제부터 쓰셨어요? 참 간사하게도 19년 때 힘들고 완전 막 미칠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18년에 19년 넘어갈 때. 그때 기도 노트 보면 지금 보면 네. 그때 나의 간절함이 다 묻어나잖아요. 무등하죠. 회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성 노트 아닙니까? 반성문? 반성 회개 아니요, 노트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회개 그 노트. 기도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주일마다 저한테 뭐 보내주시는 좋은 글귀 써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주일마다 또 다 대다 쓰고 적고. 제 마음을 또 이제 쓰고 예.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예. 그걸 항상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기도 노트 갖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뭐 쭉 봤는데 어유 꽤 많네. 기도 맞네. 엄청 많이 하셨네. 아니 근데 19년, 20년, 아니요 20년. 19년 거는 아마 지금 어머니 집에 있는 것 같고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항상 예. 이게 그게 20년인 것 같고요. 언제쯤? 제일 간절했던 기도 노트 어디 있어요? 20년인 것 같아요. 20년 이요? 이쪽 거. 예. 이게 요즘 건데 예. 이건 2022년. 아 올해? 네. 그 보여줄 수 있어요? 20년 때가 다 그냥 다 회개예요. 이거는 다 감사와 회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안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요 여기 보면 뭐 정수 씨가 한번 지금 어떤 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 그냥 예, 딱 영한 건데 그러니까 6월 20일인데 이게 2020년 예.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뭐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사랑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일을 앞두고 저희 이 어리석은 행동에 주님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여 제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위대하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제가 술에 취해 교만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옵니다. 예,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고 제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와 사탄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여기도 또 밑에 보면 다 읽긴 그렇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제 삶에 넘쳐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써있네요. 아, 예. 이렇게 써있네요. 다크비 얘기도 써있네요. 예. 세계적인 그룹이 되게 해서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써있네요. 예. 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저런 기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도 가수 이름도 쓰고. 저 같이 데리고 기도원도 갔었어요. 맞아요. 그냥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다 그런 거네. 이게 그 근데 당시. 네.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노트가 아까 그 그냥 노트만 한번 이렇게 볼게요. 네, 어떤 내용은 거? 자세히 안 보고 한번 네네. 예, 이렇게 한번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네.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기도의 처음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다 시작을 하네요. 전부 네. 위대하고 거룩하신. 네. 정말 예? 바짝 엎드리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극존칭 쓰신 거 아닙니까? 여기 혀를 지켜달라는 표현도 있고 네. 나의 혀를 지켜달라는 네, 네, 표현도 네. 있고 뭐 감사 그 성경 말씀도 네. 많이 적으시고 굉장히 간절했나 봐요. 십자가가 엄청 많이 그냥 십자가가 그냥 여러 개 쓰면서 그냥 계속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 근데 같아요. 네. 저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노트를 적어봤고 저도 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트를 저는 우리 용감한 형제 후배님이 항상 앞으로도 적겠지만 지나온 기도를 항상 저는 계속 끊임없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적고 스쳐갈 것이 아니라 네네. 평생 간직해야 할 나의 간증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 노트가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나의 삶의 간증이 돼야 하니까. 네, 맞아요. 전 나중에 제 자식한테 꼭 이걸 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또 이제 노트까지 적으시면서 진짜 바짝 엎드려 계셨는데 그러다 이제 롤링 또 이제 군부대에서 역주행으로 이렇게 쫙 올라왔는데 그때 기분이 상당히 좋으셨겠어요. 브레이브걸스가 그때 데뷔한 지 좀 지나서죠. 한참 돼서. 그렇죠. 예. 심지어 이 친구들은 2기예요. 예? 아, 이기야. 아, 이기예요? 첫 멤버가 아니었다 롤링. 네. 예. 2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죠. 멤버가 바뀌었는데. 네. 예. 그렇죠. 4년 만에 된 거, 4년 가까이 된 거죠. 4년 만에. 2017년, 18년 이때 나왔는데 제가 그때 안 됐다고 예. 아까 말했어요. 보통 그 4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 버티는 게 어려워요. 예, 이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버티고도 남죠. 워낙 가수들도 많고. 근데 이런 개인 회사들은 버틸 힘이 없어요. 큰 회사들은 안 되면 그냥 안 하죠. 예, 안 하면 아니 안 해도 되죠. 네, 안 하죠. 그냥. 네네.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꿈이었고 목표였으니까. 네. 저는 근데, 4년 네. 정도 안 되면 이건 멤버들 탓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작전을 있고 바꿔야겠다. 아니면 이름을 바꾸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근데 이거를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회사고 제 몫이고 잘못돼도 제 잘못이고 잘 되면 이제 같이 다 잘 된 거로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를 뭐 잘못됐다고 누구 탓이야 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제작해봤던 경험을 떠올리면 내 생각이 옳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을 선택했고 내 음악을 만들고 이 음반을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이 옳았다는 걸 모든 음악 관계자와 방송국과 이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진짜 욕심이 신기하다.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그게 표현으로 진짜 컸어요. 그게 제일 커요. 그리고 네. 말 그대로 그 순간에 빼도 박도 못해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하기에 너무 지탱할 힘이 없는데 뒤로 후진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두절도 이 어떡하지가 딱 그 미로에 갇혀버린 그런 쥐처럼 대박. 그 모든 그 고충을 이제 혼자 다 짊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맞죠? 맞아요. 천재들의 특징이에요. 너무 천재들. 정확하게 예. 얘기하셨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 내가 브레이브걸스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고집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랬을 때 또 달라지거든. 진짜. 예. 그게 증명됐을 때. 근데 딱 잘 됐어. 근데 이제 역주행 사실 역주행이라고 말 그대로 그 노래가 새로운 신곡이 아니라 발표됐던 곡인데 다시 이제 사랑을 받게 됐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나왔죠. 진짜 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진짜 살아계신 건 알고 있지만 네. 와 이런 걸 주시는 한테 진짜 예. 바로 진짜 뭐 교회로 바로 갔던 것 같은데 예. 근데 3일절기 엮여 있었거든요. 그 쉬는 날 공휴일이 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네. 저는 그냥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이랑 같이 깨었었거든요. 네네.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루 지나면서 막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요. 거야. 예. 차트에서 계속 올라가요. 예. 예. 그러더니 이틀 만에 1등을 막 하는 거야. 소름 끼쳐. 1등을 딱 찍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봐! 내가 옳았지라가 되거든요. 그죠? 저는 근데 진짜 거짓말 치고 어머니 집에 있었거든요. 네. 저쪽 집에 저쪽에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예. 아멘 그랬어요 진짜. 진짜 소리 질렀어요. 어떤 기도가 막 할렐루야도 막 어떤 하고 기도가 막 소리 나오던가요?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래? 뭔 일 있는 줄 알고. 예. 아니 너무 좋아서 그런다고. 네. 어머니는 모르니까. 네네. 보라고 지금 이거. 예. 지금 1등 했다고 이거 사이트에 예. 얘네가 예. 막 우시더라고 갑자기. 예. 손잡고 제 손잡고. 어머. 진짜 저는 좀 신기한 경험을 좀 많이 해요 제 삶이. 그러네요. 예, 말이 안 되는 일이. 예. 기도 맞죠. 기도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랑. 하나님께 더 뛰어가서 이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는 이제 방에 가서 기도를 하셨겠죠. 예. 막 우시다가 저는 이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 이게. 예.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4년 만에 네, 결실을 4년 맺었어요. 만에. 예. 그것도 갑자기 예. 우연치 않게 영상 안으로. 그러니까 따로 뭐 매니저들이 홍보하러 다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렇게 안 되다가 안 그렇게 되다가, 홍보하고 그렇게 할 때는 안 되다가 되다가 우리 흔한 표현으로 자연뽕으로 우리 가요계 용어로 자연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냥 자연적으로 노래가 사랑을 받아서. 근데 뭐 이런 건 있었어요. 노래가 되게 좋은 노래인데 네네. 인정을 왜 세상 사람들이 뭐 좋다고 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하지라는 예. 얘기는 계속 있었지. 네네. 그러다 갑자기 확실히 하늘이 딱 선택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하게. 네, 진짜로 생각지도 못. 군부대에서 그때 뭐 영상이 화제가 돼서 네,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네, 그냥 하나님이 뿌려주셔서. 네, 너무 신기해요 이거. 그 인간이 할 수 브레이브걸스 없는 일은. 멤버 중에도 또 크리스찬 멤버도 있죠. 네, 하나 있죠. 어땠어요? 멤버들하고는 또 어떻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 친구들도 되게 다 어안이 막 벙벙했을 거예요. 예, 그때. 예. 그리고 되게 막 실감 낳는다 그랬고. 예. 네. 그리고 한 친구는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 저한테 뭐 이것저것 뭐 물어봐서 예. 그래 더 기도 열심히 하자 우리. 예. 겸손하게 예. 진짜 엎드린 상태에서 가자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정도쯤 됐으면은 지금 멤버 중에 한 명만 크리스찬이면 나머지도 교회에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가세요. 조마조마하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끄집어 올려 주셨는데 네. 솔직히 그런 생각도 저 같은 사람이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굳이 끄집어 올려 줄 것 같으면 건물도 가져가기 전에 좀 끄집어 올려 주셨으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진짜요? 오히려 저는 진짜 감사로 예. 제가 그 당시에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럴 때쯤 많이 하셨으면 다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저를 되게 많이 성숙하게 해놓고 또 채찍질도 많이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딱 때에 따라서 딱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진짜 이제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더 많이 느꼈고 네네. 감사와 이게 감사가 얼마나 진짜 중요한 건지 예. 요 때쯤에 때에 따라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브레이브걸스 네. 데뷔하자마자 지금 그때 당시 롤링처럼 유리하고 막 상승을 했으면 이런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 없었을 노트가 거야, 없었을 아마.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제가. 거 아니에요. 네, 예. 기고만고하고 진짜 그렇죠. 왜냐면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때 그렇죠, 또 그렇죠. 노래도 잘 되고 예. 회사 가수까지 다 잘 돼버리면 그렇죠. 얼마나 싸가지 없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역시 건방지고. 난 다 돼. 이렇게 네. 됐겠죠. 예. 하나님 믿지. 근데 음. 뭐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잘하고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앞으로도 아마 또 더 네. 많은 걸 또 주실 우리 거예요. 살면서 더 끝없이. 내려갈 길 또. 제가 좀 뭔가 삐딱선 타려고 하면 또 잡아뜨리시려 할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다시 또 때에 따라 맞춰서 또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럼 또 전화하셔서 여기 또 나오고 새로운 얘기로. 여기는 잘 됐을 때 나오신다. 다음번에 뭐 미국 지사, 미국의 건물 하나 이제 신사옥 하나. 그러고 지으면. 싶네요, 진짜. 잘 됐을 때 그죠. 계속 나오고 싶네요. 그래요. 아니 뭐 네. 저희는 뭐 사실은 어려울 때 나와도 그것도 감사하고 사실 간증이 더 많죠. 네. 전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그 우리 형제님을 제일 힘들게 어떻게 했던 네. 아버지는 어떠신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그 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네. 아, 지병이 있으셨어요? 7월 26일 날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요? 네, 당뇨가 원래 있으셨는데, 예, 신장이 계속 안 좋으셨어요. 예. 근데 그걸 말씀을 안 하셨던 거야. 아, 네, 그러다가 2018년, 19년에 첫 번째 진짜 많이 힘들었던 때가 또 있었다고. 네, 그때 아버지가 중환자실 들어가셨을 때, 예, 제가 그 회사도 막 힘든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편찮으셨던 걸 몰랐어요. 네. 그 전에만 알았지. 그렇게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는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그때 중환자실 가라가지고 알아가지고, 아, 아버지한테 좀 이제 더 신경을 좀 써봐야 되겠구나. 회사도 예, 회사지만.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입원하신 상태였으니까 아주 꽤 되셨으니까 예, 가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밥을 이제 제가 차려드리고 했죠. 예, 완전 중환자 나오셔가지고 예, 밥 차려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상봉교회로 옮긴 거예요. 예, 예, 제가 현대교회라는 데를 삼성동에 다니다가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절대 약속을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 금요일만 되면 제가 여기 강남에 집에 있다가 무조건 어머니 집으로 가든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밥 차려드리고 아버지 얼굴 뵙고 뭐 이제 투석 받으신다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거지. 제일 어려울 때 돌아가셨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장례 치르기도 참 어려웠을 때. 그렇죠. 예,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임종도 못 봤어요. 네 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것도 혼자 홀짝 계시다가 네 사촌 동생이 집에 갔다가 발견되신 거예요? 그 아프시다고 그러더래요 배가. 예, 예. 그럼 저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예. 제가 그때 회사에서 그 브레이브걸스 회의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친형도 같이 일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형제 둘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갔는데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병원에서. 네. 그래가지고 5시간, 6시간 정도 계속 울면서 기다리다가 저녁에 너무 비참하게 저는 봤어요 아버지를. 네. 가시는 모습이. 다 가리셨어요. 다 가리시고 묶고 그래가지고 저를 그 시체만 받았어요 아버지 네. 몸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와 진짜 뭐 너무 힘드네요 진짜 그때는. 진짜. 그렇죠. 아버지 보내면서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는 좀 회복이 되셨어요? 사실은 그 전에부터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는 건 아니니까 용서는 뭐 신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해주시는 거니까 사랑했죠 그 전에. 제가 잘 되고 나서부터 아버지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도 가끔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래요. 아버님 많이 보고 싶을 텐데 혹시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 쓸 수 있겠어요? 네? 아 지금 어색하죠? 네. 아직- 아니 뭐 괜히 또 눈물 날 것 같고. 네. 예. 영상 편지 쓰시려고 물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버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왜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큰 아들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 술을 드시고 막 아버지한테 막 다그쳤을 때 네. 아버지도 분명히 속이 되게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때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왜 안 하셨을까. 저는 제가 아버지한테 안 그래도 전화 통화를 한번 물어봤어요. 좀 잘됐을 때. 그때 도대체 왜 그랬어? 그랬더니 너는 워낙 강한
놈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 내놔도 너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해서 너한테 사실은 관심도 안 가졌고 내가 그냥 형은 좀 지켜줘야 될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한 부분이 있다. 아버지가 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때.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때 아무튼 되게. 네, 그래서 네. 저도 뭐 사랑하니까 항상 아버지를 네, 네. 사랑하고 회복이 됐네요. 있었으니까.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한동안. 네, 아버지가 전화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 그랬어요 저한테요. 예. 울면서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아파 그랬더니 너무 아프대.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저 형은 아버지를 못 봤고. 아 그래요? 네,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머리를 제가 잘라드리는데 네네. 그날따라 이상하게 머리 자른 영상이 찍고 싶은 거야 제가. 아버지를 바리깡으로 제가 머리를 잘라드리는데 네. 그래서 그 잘라드린 영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잘라드리고 저한테 갑자기 차를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요? 운전도 못하는데 아파서 예. 사준다고. 바로 사줄게 이제 잘 됐잖아 내가 되게. 그러니까 바로 차를 주문하고 친구한테 전해가지고 그거 빨리 좀 빼줄 수 있냐. 아버지가 너무 갖고 싶다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아버지한테 이제 11시 정도 저녁에 차 해놨으니까 조치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주무시나 보다. 네네네. 자고 다음날 회의하러 갔는데 이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리고 시체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이제 몸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를 이제 다 해가지고 봤는데 다음날 진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면도를. 저는 머리만 잘라드렸거든요. 네. 예. 머리만 잘라드렸는데 면도까지 다 하고 꼭 뭘 돌아가시려고 하신 건지 평온하게 얼굴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주님한테 뭐 가신 것 같아요. 그 아프다고 하신 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말을 못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프다. 근데 제가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5, 6개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그냥 미친 듯이 힘들었어요.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뭐. 근데 왜 그러냐 가만히 이제 생각하니까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되냐, 네가 만든 애들을 잘 되냐, 너무 바쁜 게 네가 너무 바쁘고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 게 아버지 걱정된다 사실은. 왜냐면 너 같은 놈들이 무너지면 더 확 무너질까 봐 겁이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한테. 아니라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막 힘들었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잘 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고 아버지랑 더 좋은 시간 좀 보내라 이제. 밖으로 자꾸 돌면서 돈 막 벌어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쨌건 이제 회사는 풍요롭게는 어떻게 해줬으니 잠깐이라도 네가 몇 개월이라도 좀 여행도 다니고 해라고 시간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사무쳐졌냐. 그걸 못했어요. 아버지가 시간을 못 보내서. 오히려 지금도 잘 되고 나니까 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더 바빠지죠. 욕심이 생기니까 회사를 더 키워야겠다는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니까 더 많이 만나기 스케줄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주말에 가는 건 똑같이 그냥 가기만 하고 토요일만. 그리고 어쩔 때는 갔다가 뭐 좀 오래 있다 와야 되는데 2-3시간만 있다가 빨리 또 오게 되고 약속이 있어서. 그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이렇게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 너무 잘못됐구나 내가. 그래도 가시기 전에 충분히 효도하셨고 아버님 전날 그 영상을 찍고 싶으셨다는 게 참 오래 기억에 남겠네요. 그 영상이. 신기해요. 갖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를. 그러니까요.
지금 뭐 꿈도 없다, 희망도 없다, 모든 것을 네. 포기하는 그런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네. 과거의 그 용감한 형제를 돌이켜 보면서 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인생의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답이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이지. 네.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일단은 하나님 믿고 주님 믿으면 내 행동부터가 좀 조심해져요. 사실은 네. 자기 자신이. 네. 요즘 젊은 청소년들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그게 좀 너무 세더라고요. 반감이. 네. 네네. 저도 이제 뭐 젊은 친구들 작업도 해보고 하잖아요. 네네. 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믿으라는 게 아닌데 네네.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음. 교회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처럼 성경 공부를 배우라는 건데 네. 뭔가 교회를 믿으라고 약간 느끼나 봐. 네. 그러니까 뭐 웃자고 사실 얘기하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믿고 내 자신을 좀 반성하기도 좀 좋고 네. 처음에 그 너무 세게 가지 말고 시작을 천천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뭐 부모님들한테 말할 데 없다고 막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가서 얘기 한번 해보고 네. 네, 내 마음이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네, 주님 믿어 맞아요. 가라. 네, 우리처럼 아무 기댈 데가 없는 존재일수록 네,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일수록 네, 네. 기댈 곳이 저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맞습니다, 진짜로. 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 환경에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무서운 분이세요. 아니 진짜로 아시잖아요. 예, 예. 아니 진짜 엄청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저도 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내지도 않는데도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인상도 쓰신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혼자 제발 저러서 다 반성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 주셨잖아요, 두 번이나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 찾아왔는데도 우리 열심히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오시질 되게 않아. 무서운 분이지. 어디 연락되면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저 영훈 형이 찾고 있다고. 보통 그 정도 찾아오시면은 여기 목사님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 수희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TV에서 많이 접했고 음악도 많이 접했지만 정말 되게 이중적인 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불도저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았고 뭐 하나에 꽂히면 막 그냥 앞뒤 안 보고 네. 우직하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르신 생각하고 또 아빠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면 굉장히 또 여린 모습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참 좋겠다. 네, 사업은 우직하게 세우고 모든 어려운 사람을 여린 마음으로 돕는 그런 용감한 형제님이 되실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예. 우리 오늘 오렌지 좀 본받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처음이다. 제가 나 볼 때는 솔직히 지금 빨리 교회 가셔야 돼요. 진짜. 나 솔직히 이 마지막 멘트 하나 하려고 여태까지 앉아 있는 건데. 자, 오늘 오렌지를 맡으신 이정수 형제. 예. 아니 저는 사실 아버지랑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예. 안 좋은 기억은 없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지금 조금 거동이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데 그것 덕분에 평생을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어느 날인가 다 놓고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그게 되게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해드릴 게 없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머리 깎아드리는 걸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저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네, 해보세요. 머리를 깎게 되면 자동적으로 목욕도 시켜드려야 돼요. 머리카락이 다 흐르기 때문에. 진짜요? 예, 아버님 자연적으로. 어색하실 텐데. 예, 근데 뭐 그럼 등목만 해주셔도 등목이라도 괜찮아요. 하시면 이렇게 털어놓고 해. 예. 근데 그거 되게 처음에 묘해요. 묘해요. 기분이. 예, 묘하죠. 그거 예. 커트보 사야 됩니까? 뭐 사시든가 뭐 그냥 하시든가 신문지 쓰든가 뭐 뭘 물어보냐. 그것까지 설명해 드려야 돼요? 교회에 정말 빨리 가셔야 되는 분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손잡고 한번. 새벽 기도 갈 때 좀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왜라고 묻잖아요. 왜 네. 나에게 이런 고난을 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네. 계속 묻는데 나의 성공의 환경에서 왜라고 묻는 경우가 드물어요. 나에게 왜 이런 성공을 주셨으며
맞아요. 나에게 왜 이런 부를 주셨으며 나에게 왜 이런 아이돌 그룹을 주셨으며 왜 노래가 역주행하게 하셨으며 나에게 왜 위기를 주셨다가 이걸 극복하게 하셨으며 또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드리게 돼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어떻게 이렇게 역주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인터뷰를 받는 순간일지 모르지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은 이제 용감한 형체 동철이가 네. 내 곁으로 와서 내가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네. 또 내가 준 그 재능을 가지고 네. 하늘나라와 땅끝까지 이런 내가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 아들 동철이를 네.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문화 콘텐츠 강국을 만드셔 주셨어요. 맞습니다. 전 이제 한국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잘 만들고 이렇게 영상물을 잘 만들고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을 배출해간 나라에서 네네. 이제 선교사 보내는 세계의 두 번째 나라인 것처럼 이제는 컨텐츠 만들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세계 1등 국가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네. 그런 정말 용기 있는 용감한 형제가 되시기를 아유, 제가 열심히 너무너무 기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 노트가 계속 권수를 늘려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형제님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간증 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